여러분, 갑자기 피부가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생기고 콧물이 멈추지 않는 증상,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바로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겪고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이에요. 하지만 평소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레르기가 왜 생기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는 말 그대로 면역 체계가 무해한 물질을 적으로 오해해서 공격하는 상태다냥. 면역 체계는 원래 우리 몸을 지키는 경비원인데 엉뚱한 대상을 침입자로 착각해서 과잉 반응하는 거다냥. 먼저 원인부터 살펴볼게요. 원인 첫 번째, 유전적 요인입니다. 부모 중 1명이 알레르기가 있으면 자녀도 30%에서 50% 확률로 발생합니다. 양쪽 부모 모두 알레르기가 있으면 확률은 70%까지 올라가죠. 마치 예민한 경보 시스템을 물려받은 것과 같다냥. 원인 두 번째, 환경적 요인입니다.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반려동물 털 같은 알레르겐에 노출됩니다. 이런 물질들이 면역 체계를 자극해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경비원이 무해한 방문객을 침입자로 착각하는 것과 같다냥. 원인 세 번째, 면역 체계 불균형입니다. 지나치게 청결한 환경에서 자라면 면역 체계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생 가설이라고 하는데 적당한 자극이 없으면 면역이 과민해지는 거죠. 운동 없이 자란 근육이 약한 것과 같다냥. 원인 네 번째, 스트레스와 생활 습관입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면역 조절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면역 체계가 혼란스러워져서 엉뚱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사령탑이 혼란에 빠진 군대와 같다냥. 그럼 알레르기에 좋은 음식은 뭘까요? 첫 번째, 신선한 채소입니다.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같은 것들이죠.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면역 체계를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입니다. 과민한 면역 체계를 진정시키는 진정제 같은 존재다냥. 특히 케르세틴이 풍부한 양파는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합니다. 두 번째, 과일입니다. 특히 사과, 베리류, 키위, 파인애플 같은 것들이죠. 비타민C가 항히스타민 효과를 내고 면역 조절을 돕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자연 치료제 같은 역할이다냥. 하루 비타민C 1000mg 섭취로 알레르기 증상이 40%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입니다. 김치, 요거트, 나토 같은 발효식품이죠. 장내 유익균이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합니다. 면역 체계를 재교육하는 선생님 같은 역할이다냥. 장 건강이 좋아지면 알레르기 증상이 50% 이상 개선됩니다. 반대로 알레르기에 나쁜 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알레르기 유발 식품입니다. 견과류, 조개, 새우, 깨, 우유, 계란, 밀, 콩 같은 것들이죠. 이런 식품들은 3대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 체계에 비상경보를 울리는 침입자 같은 존재다냥. 특히 견과류와 갑각류는 심각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히스타민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치즈, 와인, 발효식품, 훈제 고기 같은 거죠. 히스타민이 직접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이미 울리고 있는 경보기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냥. 특히 오래된 음식일수록 히스타민 함량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가공식품과 인공 첨가물입니다. 과자, 탄산음료, 즉석식품 같은 거죠. 인공색소, 방부제, MSG가 면역 과민 반응을 유발합니다. 면역 체계를 자극하는 화학 물질 폭탄과 같다냥. 특히 타르트라 진황색 5호가 벤조산염이 알레르기를 악화시킵니다. 이제 알레르기에 좋은 행동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알레르기 유발원 회피입니다. 자신의 알레르기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진먼지, 진드기라면 침구류를 60도 이상 물로 일주일에 1회 세탁하고, 꽃가루 알레르기라면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세요. 적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어 전략이다냥. 알레르겐 회피만으로도 증상이 70% 이상 감소합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주 150분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운동이 면역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면역 체계를 재훈련시키는 부트캠프 같은 역할이다냥. 규칙적 운동으로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30% 개선됩니다. 세 번째, 실내 환경 관리입니다. 공기청정기 사용, 습도 40%에서 50% 유지, 자주 환기하기가 중요합니다. 먼지와 곰팡이를 제거하면 알레르기 발작이 60% 감소합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청소부 같은 역할이다냥. 특히 침실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알레르기에 나쁜 행동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알레르기 원인 노출입니다. 반려동물과의 밀접 접촉, 먼지 많은 환경, 꽃가루 노출 같은 거죠.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계속 노출되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냥. 정말 위험합니다. 알레르겐 노출이 계속되면 만성염증으로 발전합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과다입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면역 체계를 교란시킵니다. 이미 혼란스러운 면역 체계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과 같다냥. 스트레스 관리만 해도 알레르기 증상이 25% 개선됩니다. 세 번째,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 조절 기능이 약화됩니다. 면역 체계의 사령관이 졸고 있는 것과 같다냥. 하루 7시간 미만 수면 시 알레르기 증상이 2배 악화됩니다. 지금까지 알레르기의 원인과 관리법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당장 오늘부터 알레르기 유발원 회피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